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텀블러 파워뱅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한 텀블러를 이용해서 파워뱅크를 만들었고요. 용량은 약 20A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 충전으로 봤을 때는 한 10번 정도 할 수 있는, 계산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캠핑을 하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말 간단하게 스위치를 켰을 때 이 전압계가 나오는 핸드폰 충전 단자 하나만 달아줬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만 달아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운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 오늘 영상을 보시면 상판 연결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21700 배터리를 2단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5개, 위쪽에는 7개,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넣었는데 총 12개를 3S4P 배열로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케이스에 배터리를 넣더라도 그냥 생각을 좀만 하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5개, 7개를 했을 때 어떤 배열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어떤 제품이든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카키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 파워뱅크, 그리고 또 다이소 텀블러 파워뱅크, 그리고 오늘 만든 또 텀블러 파워뱅크, 또 이렇게 카키색으로 작은 가방 형태의 사이즈의 파워뱅크, 그리고 이렇게 탄통 파워뱅크까지. 요즘에 카키에 빠져서 카키 색상의 케이스가 있는 부분에는 웬만하면 파워뱅크를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고요. 조만간에는 인산철도 230A 파워뱅크, 좀 큰 녀석으로 해서 또 탄통, 미군 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철제 케이스로 해서 또 파워뱅크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만드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 만드는 방식을 보시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참고를 하시고 본인 방식대로 파워뱅크를 만드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파워뱅크 만드는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이소 텀블러 파워뱅크를 만들 건데요. 자, 이 텀블러 같은 경우는 내부가 아래쪽은 좀 좁은 형태고 위쪽은 좀 넓은 형태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일단 2단으로 만들어 줄 건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21700 배터리를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 좁은 부분에는 배터리를 5개를 넣어 줄 거고요. 2단으로 올라올 위쪽 부분에는 7개를 넣어 줄 겁니다. 제가 대충 넣어 보니까 5개, 7개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열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총 12개를 이용할 거니까 3S로 만들 거고 3S4P 4개씩 세 묶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1S, 2S, 3S 이런 식으로 3개의 셀을 만들 거예요. 병렬로는 4개를 연결을 하니까 4P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5개, 위쪽에 7개의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5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오각형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지만 내부 좁은 공간에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5개의 형태,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갈 배터리 같은 경우는 5개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움직여 버리면 나중에 이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양쪽에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을 먼저 좀 시켜 놓고 스폰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4개씩 세 묶음이니까, 자, 플러스 4개가 있으면 하나는 조금 있다 병렬로 마이너스가 가야 되니까 하나는 뒤집어 놓을게요. 그래야지만 이 마이너스하고 이제 또 다른 4개가 연결이 되겠죠. 이 형태로 만들어 놓고 글루건으로 일단 살짝만 고정을 해주고 이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게만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5개의 배열은 살짝 고정이 됐으니까 이제 이 옆쪽으로 7개의 배열을 또 붙여줄 거예요. 자, 7개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으니까 먼저 마이너스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7개의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쪽 5개하고 이렇게 붙였을 때 이쪽에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도 똑같이 4개가 돼야 되니까 이쪽 3개를 뒤집어 줄게요. 자, 이렇게 7개에서 3개를 뒤집어서 이제 5개와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4개, 4개, 4개 이렇게 3개의 3S4P 배열의 묶음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7개도 글루건으로 살짝만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자, 이렇게 7개도 간단하게 고정이 됐고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씩
배열을 찾아가면서 연결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저 같은 경우는 B-를 찾을 겁니다. 자, B-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B-가 될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B-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쪽 5개 밑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뒤집어서, 자, 맨 앞에 있는 단자를 B-라고 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B-부터 B1, B2, B3까지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먼저 B-를 니켈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 같은 경우는 저는 0.2T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뭐 0.15T나 0.1T를 사용하셔도 보조 배터리 개념이라서 충분한 허용 전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니켈은 어떤 두께나 넓이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4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B-라고 정해 줄 거고요,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 놓을게요. B-. 자, B-를 연결을 했으니까 그대로 돌려서 B-에서 위쪽으로 올라온 플러스 단자 있죠, 이 플러스 단자하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4개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8개,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를 연결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쪽 가운데 부분이 접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을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만 연결을 하고 이쪽 대각선으로는 연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접힐 때 안 접힐 수 있으니까 이 접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8개를 먼저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B-에서 올라와서 플러스 단자하고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4개를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쪽은 B1이 될 거예요. B-에서 첫 번째로 올라온 부분이니까 B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B2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B1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이 마이너스 단자 위쪽으로 오는 이쪽 플러스 단자 있죠, 이쪽 플러스 단자하고 이쪽 마이너스 단자하고 또 8개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B2가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절반을 접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플러스 단자가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접히지가 않겠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7개를 먼저 연결을 하고 이쪽 1개는 접고 나서 이렇게 길다랗게 나중에 하나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에 있는 7개만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B1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8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7개를 연결한 부분을 이쪽을 B2라고 지정을 해 놓을게요. 자, 이쪽에 하나 있는 플러스 단자도 B2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추후에 이 접고 나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돌려서 마지막 남은 플러스 단자 4개, 이 부분을 연결을 하고 B 플러스로 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4개를 연결한 부분을 B 플러스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 연결은 다 끝났죠. 이쪽에 있는 B2 단자 하나만 빼고 다 연결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접을 때 보면 지금 B1 단자도 접혀버리면 아예 단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BMS를 연결할 때 단자가 없으니까, 자, 접었을 때 우리가 빼줄 수 있는 단자 이쪽으로 B1 단자를 하나를 추가로 달아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납땜 연결을 할 때, 회로와 연결을 할 때 단자를 연결할 수 있도록 B1 단자는 마이너스에서 빼줄 거고요. 자, 접었을 때 B 플러스 단자도 접히죠. 그럼 B 플러스도 그 옆으로 하나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1, 그럼 이쪽에 적어놔야 되겠죠. B1. 자, B 플러스도 이쪽 플러스 단자에서 하나 내려와서 빼줄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B 플러스 단자도 하나 빼줬습니다. B 플러스. 자, 접을 때는 우리가 접다 보면 B1 단자는 만나도 상관이 없지만 B 플러스하고 B1 단자하고 이렇게 만나면 100% 쇼트가 납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을 때는 항상 이곳을 절연을 잘 해줘야 돼요. 서로 만나지 않게끔 절연 작업을 확실하게 하고 접어줘야 됩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캡톤 테이프 절연을 먼저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캡톤으로 일단은 절연 작업을 해줬는데, 캡톤으로만 하기에는 그래도 너무 안전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종이 절연지를 하나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절연지를 이렇게 부착을 해주고, 저는 2겹을 해줄래요. 최대한 안전한 게 좋으니까. 접히는 부분은 특히 신경을 좀 잘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겹만 해도 되는데
일단은 두 겹으로 이렇게 쏴주고요. 약간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낼게요. 이렇게 위쪽은 종이 절연지로 제대로 절연을 했으니까 이제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반드시 맞춰서, 자, 이런 형태로 아래쪽은 5개, 위쪽은 7개 형태, 이렇게 하시면 2단 배터리 팩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연결을 안 한 부분이 있죠. B2 부분. 자, 이쪽에 있는 B2 7개하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 단자 하나, 이게 P2였죠. 그러면 니켈로 해서 이렇게 B2까지 연결을 해 줄게요. 그 전에 먼저 이 가운데 쪽을 살짝, 이쪽에도 단자가 있잖아요. 이쪽도 절연 작업을 하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P2를 연결을 할 때 이 단자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옆쪽에 있는 P복이 니켈이 눌려서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똑같이 절연 작업을 해줘야 돼요. 먼저 캡톤으로 종이 절연지를 또 지나가는 자리에 부착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니켈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니켈을 가지고 있는 니켈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쪽은 전선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2 부분을 하나 남은 단자하고 나머지 7개의 단자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S 4P 배열의 팩은 완료가 됐어요. 이제 BMS만 장착을 하면 되겠죠. 자, BMS 같은 경우는 3S 40A짜리 이 BMS를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이 위쪽으로 이렇게 BMS를 올리고 나서 하나씩 연결을 하겠습니다. BMS를 올릴 때는 역시나 이 위쪽 부분이 절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 B2 부분을 절연을 한 다음에 B2는 단자를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되니까 이쪽을 완전히 절연을 하고 BMS를 그 위쪽으로 장착을 시킬게요. 역시나 위쪽에는 종이 절연지를 하나 부착을 시키고 BMS를 연결을 할게요. 자, BMS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될 거고요. 자, BMS는 일단 살짝 고정을 시켜주고 나서 납땜을 할게요. 자, 이제 BMS를 하나씩 연결을 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쪽에 있는 0V부터 시작을 해서 0V, 4.2V, 8.4V, 12.6V를 연결을 할 건데, 자, 0V는 B-고요 4.2V는 B1, 8.4V는 B2, 12.6V는 B3, B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단자를 방금 전에 적어놨던 단자에 납땜으로 연결만 해줄 거예요. 그럼 0V를 이쪽에 있는 B-라고 써진 부분을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회로에 먼저 전선을 연결을 해주고요. B- 단자에 연결. 자, B-는 연결을 했고요. 다음은 B1 4.2V죠. 자, 4.2V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단자를 하나 빼놨잖아요. 이쪽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회로에 먼저 연결. 자, 다음은 8.4V B2죠. 자, B2는 아까 이 연결된 선이 B2였으니까 여기를 좀 찢어서 이쪽에 연결, 위쪽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B2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B 플러스 12.6V죠. B 플러스도 아까 단자를 하나 빼놨죠. 이쪽에. 자, 이렇게 B 플러스까지 4개의 단자를 모두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출력 전압이 0V하고 12.6V 전압과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의 전압 0V, 12.6V, 12.25V가 나오네요. 자, 출력 P- P 플러스. 자, 12.25V 똑같이 나오죠. 배터리 전압과 동일하게 나오니까 회로는 연결 잘 됐고요. 이제 가끔 뚜껑을 열어서 밸런스 충전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밸런스 케이블도 달아줄게요. 자, 밸런스 케이블은 이 회로 위쪽으로 덧붙여서 달아줄 거고요. 자,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온 단자가 위로 봤을 때 첫 번째가 B 플러스, 그 다음 B2, B1, B 마이너스 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B 플러스부터 연결을 할게요. B 플러스 단자에 덧붙여서 연결. 자, 두 번째는 B2 8.4V죠. 자, 다음 세 번째 B1이죠. 4.2V. 자, 마지막 B-0V.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도 연결을 해봤고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셀은 괜찮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07, 4.07, 4.06 밸런스도 좋고 밸런스 케이블은 잘 연결이 됐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이 배터리팩은 절연 작업을 하고 이제 출력 단자만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출력 단자가 없어서 오늘은 전선으로 상판하고 다이렉트로 그냥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 절연지까지 절연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케이스에 넣기 위해서는 최대한 절연 작업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2단으로 만들었을 때는 특히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절연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절연 작업을 한 상태고요. 이렇게 넣으면 밑바닥까지 잘 들어가고요. 자, 위쪽에 공간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제가 사용하려는 C가 포트의 이 USB도 충분히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갈 사이즈네요. 자, 상판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전압계도 나오고 C타입도 되고 QC30 충전도 되는 단자를 이쪽에 이렇게 가운데 쪽에 박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스위치 하나만 박아주고 끝낼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충전 단자 하나. 정말 간단한 방식으로만 사용을 할 거고요. 가장 먼저 중심에 이 C가 포트부터 먼저 구멍을 뚫어 볼게요. 손 다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판 뚫기가 쉽진 않네요. 일단은 C가 포트는 그래도 좀 미스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잘 들어갔네요. 이 판이 은근히 안 떨어지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충전 단자 구멍을 하나 내줬습니다. 자, 근데 이 두께가 좀 두껍다 보니까 이 너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글루건을 싸서 고정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옆으로 스위치를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스위치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스위치도 글루건으로 먼저 고정을 하고요. 자, 상판은 이렇게 정말 단순한 구조로 스위치를 켜면 충전도 되고 또 이렇게 핸드폰 충전만 할 수 있는 단자 2개만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단순히 그냥 핸드폰 충전용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배터리에서 이 단자들을 한번 같이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이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할 건데,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마이너스에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나와서 여기 있는 단자들 모든 마이너스에 그냥 연결만 해줄 거예요. 마이너스는 다 통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스위치에 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힌 부분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9시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를 거쳐서 C가 포트 마이너스, 그리고 충전 단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연결하고요. 자, 이번에는 스위치 마이너스, 스위치의 9시 부분 마이너스라고 적힌 부분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마이너스 9시 부분에 연결을 했고요.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C가 포트를 거쳐서 충전 단자로 올게요. 자, 마이너스 연결했고요. 자, 이번에는 충전 단자 마이너스. 자, 이렇게 배터리 마이너스에서 스위치 마이너스, 그리고 C가 포트 마이너스, 충전 단자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는 다 하나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플러스를 연결을 할 건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를 9시에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6시 부분에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을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품들 플러스는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쪽으로 6시로 들어간 플러스가 이 12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2시에 이 제품 2개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스위치를 켰을 때 LED도 들어와야 되니까 LED의 플러스도 하나의 이쪽 플러스하고 똑같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나온 전선을 여기 먼저 연결, 그 다음 여기 연결, 여기 연결, 플러스끼리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같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LED 플러스를 이쪽으로 나오는 전압이
여기도 거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에서 나오는 6시 전압은 마지막에 연결을 하고, 먼저 이 출력선 12시 3시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C가 포트 충전 단자까지 이렇게 플러스 선을 먼저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쪽에 배터리에서 나오는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할게요.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중간에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원은 마지막에 연결을 하는 걸로 하고, 제품부터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스위치 12시하고 3시를 하나로 그냥 연결을 했습니다. 12시에 출발을 해서 3시에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선을 이쪽 플러스 또 충전 단자 플러스까지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 단자 플러스도 모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스위치에 있는 6시 부분에 메인 배터리에 플러스만 들어오면 돼요. 자, 이렇게 먼저 6시 쪽에 선을 먼저 하나를 연결을 했고요. 출력선 맞게끔 잘라서 출력 단자에 연결을 할게요. 자, 마지막 배터리 연결. 자, 이렇게 모든 배선 연결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면서 전압계가 나오고, 아래 QC30 그리고 C타입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충전을 할 때 이쪽 DC 단자로 충전을 하거나 혹시나 LED를 사용하실 때 이쪽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출력과 충전은 동시에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쪽 부분을 절연을 해준 다음에 케이스에 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자들은 글루건으로 전부 다 절연 작업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케이스에 넣고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 넣고 밸런스 단자는 이 사이로 좀 넣어 주고요. 뚜껑을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뱅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약 20A 용량 정도 되는 파워뱅크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QC30 충전,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PD 타입, C타입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셀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핸드폰 충전 한 10번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연결 방식 같은 경우는 스위치에서 연결되는 방식, 우리가 스위치를 켰을 때만 이 두 개의 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서 만드실 수 있고요.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래도 카키 색상으로 좀 예쁘게 만들어진 파워뱅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